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했죠? 공부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죠? 첫째는 광합성은 이제 이 PS로 씁니다. 뭐 광합성이 길게 안 씁니다. 자, 그 다음에 광합성에서 빛에 관해서 공부를 했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물에 관해서, 수분에 관해서 공부를 했죠? 그죠? 여기까지 이제 한 거예요. 그러면 물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운 점, 자연의 이치를 깨달았다. 뭐더라? 물은 많은 데서 적은 것으로 흐른다. 우리 인생에 살아갈 법도를 여기 물에서 배운다. 물의 얼굴은 세 개더라 하는 거죠. 그죠? 과하면 다른 형태로 변하는 것이 물이다. 그죠? 그래서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흐른다. 그러면 많이 가지면 적게 가진 분들한테 도움을 줘야 된다. 나눔의 미덕도 여기서 배웠다. 그 다음에 토양도 배웠죠. 그죠? 토양에 관해서 했죠. 그래서 토양의 텍스처, 토양의 성질도 공부를 했다. 그죠? 양토에서 사토까지, 양토에서 식토까지, 전체적으로 오른쪽 식토에서 사토까지. 그죠? 그걸 구분하는 것은 뭐다? 점토라고 하는 0.002mm 이하 되는 입자를 가진 아주 파인한 이것의 함량을 가지고 12.5%씩 가면서 내려갔다 하는 이야기를 했죠. 그죠? 이 광합성에서 그렇게 했고, 수분을 어떻게 추리느냐, 온실 속에 또는 일반 쪽에 배수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이렇게 휴를 만들더라. 그죠? 이 높은 곳을 뭘 한다? 고랑, 두둑, 요거 낮은 곳을 고랑. 그죠? 합쳐서 고랑하고 두둑 합쳐서 뭘 한다? 이것을 이랑이라 한다 하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그죠? 됐죠? 그리고 용어로서는 배수란 말을 썼고, 또 쓰러지는 거, 넘어지는 것을 도복이라는 용어를 썼다. 그죠? 요 용어까지, 용어를 철저히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됐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여러분들, 우리가 4월 20일 날이 특이한 날이었죠? 뭐예요? 4월 20일. 기억 안 나? 어? 자. 이게 뭐처럼 생겼나요? 나침반. 또. 시계. 누구야? 니는 뭐 자는 것 같더만 볼 건 다 안 해. 시계 좋았어. 시계를 영어로 몰라 하죠? 클락이라 하죠. 시계예요, 시계. 시계가 하루 몇 시간이 있어요? 0시 또는 0시 또는 24시죠, 그죠? 그렇잖아. 하루가 24시간이죠. 그 여러분들이 하는 거는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 8, 9시간, 10시간, 11시간, 12시간이죠, 그죠? 12시간 요 하루 2바퀴 도니까 24시간이라 얘기를 한다. 그죠? 하루는 이래요. 그죠? 그러면 1년은 몇 달이에요? 1년은 12달이죠. 1, 2, 3, 4, 5, 6, 7, 8, 9, 10, 11, 12죠. 그죠? 12 써야 되겠네. 자, 12. 이게 나오나? 안 나오나? 밑에 쓸까? 12달, 12개월. 자, 여기서 돌발 퀴즈 갑니다. 돌발 퀴즈. 1년에 29일이 있는 달은 한 개다. 아니면 몇 개 있는데? 이야, 대단한데? 진짜 대단해. 이거 알기 어려운 건데, 우리 때는 몰랐어. 한 개 하면 예 하고 있었는데. 12개죠, 그죠? 맞죠? 네. 아니, 맞잖아. 1월달도 29가 있잖아.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IQ 수준이 기본적으로 150은 된다고 내가, 테스트를 지금 했어. 나는 IQ가 몇이다? 88입니다. 거의 2배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된다? 청출어람 해야 되겠죠, 그죠? 청출어람, 청어람. 청색은 남빛에서 나오는데 남빛보다 더 푸르다. 제자는 서성한테 배우는데 서성보다 더
뛰어나다. 실천해야 됩니다. 왜 대답이 없어? 자, 그러면 IQ가 내하고 거의 2배 차이 나니까 지금부터 갑니다. 지금 이제 드디어 이제 스프링 봄이 됐어요. 봄이 되니까 많은 곳에서 이제 꽃이 확 피기 시작해. 꽃이 왜 피기 시작할까? 둘째 시간에 했죠. 2주 차에 했습니다. 그죠? 무엇 때문에 꽃이 핀다? 왜 꽃이 필까 했잖아. 어? 왜? 꽃이 왜 필까? 이야, 열매를 맺기 위해서 아주 지극히 식물적인 입장에서 지금 답을 했어요. 맞죠? 비로소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생리를 하고 있어. 식물 생리. 생리적으로 보면은 뭔가가 움직여서 야, 꽃이 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러분들 공부해라고 하는 뭔가 방아쇠가 있다. 방아쇠. TRIGGR. 트리거라는 게 있어요. 트리거. 이 방아쇠. 이걸 정확히 말하면 호르몬이라고 해요. 호르몬 들어봤죠? 모르면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들어봤잖아. 여성 호르몬은 에스트로겐. 처음 듣나? 하여튼 있어. 그죠? 그러니까 남성은 남성 같고 여성은 여성 같은 게 성호르몬이에요. 이게 우리가 염색체로 보면 남자는 뭐예요? XY고 여성은 XX죠? 이것도 처음 들어. 하여튼 있죠. 그죠? 자, 이 식물체에는 호르몬이란 게 있어. 호르몬이 뭐냐? 이 방아쇠예요. 얘는 방아쇠라고 하는 게 한번 생각해 봐요. 아주 조그맣잖아. 뭐 손가락보다 적잖아. 물론 큰 거 빼고 보통. 근데 그게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또 부상을 입히기도 하고 전쟁을 일으키기도 하죠. 엄청난 폭발력을 가져오죠. 수리탄 같은 거 핀 하나 딱 뽑고 던지면 수십 명, 수백 명이 죽을 수도 있죠. 더 나아가서는 핵폭탄 같은 거는 어때? 하나 터뜨리면 방아쇠 하나 트리거 이거 하나 빼는데 뭐 수십억 명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살상무효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위험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하니까 좋지. 뭐 한다? 우리는 식물 한다. 호르몬 하잖아. 그죠? 전쟁하고 관계없어. 그런데 식물체 내에서 전쟁이 일어나. 무슨 전쟁? 플랜트 워라고. 식물 내에서 식물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 봄이 되니까. 아니, 무슨 소리냐 하는 거지. 무슨 전쟁이냐. 잘 보세요. 지금 아직 잎이 파릇파릇하게 돋아나지 않는 식물들이, 나무들이 있어요. 있는데, 야, 지금 3월, 오늘이 25일이가? 25일인데, 4월 10일 되니까 어때? 잎이 착착 돋아나고, 5월 되니까 잎이 만개를 해요. 확 펼쳐져. 여러분들 생각에 너무 심하지 않나요? 그 짧은 시간에 한 2주, 3주 동안에 폭발적으로 생장을 하는 거예요. 자, 요게 이제 여러분들 잘 이해가 안 되면, 대나무 본 학생. 대나무 안 봐서, 우후 죽순이란 말을 써요. 우후 죽순. 비오자, 비 온 후에 죽순이 보면은 거의 1m까지 크는 게 있어요. 1m까지. 하루에. 그게 뭐냐면은, 호르몬이 하는 역할이에요, 호르몬. 이 옥신이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또 GA, 사이토카이닌, 이런 애들이 뭐 한다? 주로 성장 호르몬, 크기에 관여한다. 근데 요거는 크기에 관여하는데 반대로 안 크게 하는 호르몬이 있다. 에슬렌이라고, C2H4. 또 ABA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호르몬이, 요거는 키우는 쪽, 요거는 안 키우는 쪽, 성숙하는 쪽, 이런 호르몬들이 있어요. 다음에 또 배웁니다만. 이 호르몬이 방아쇠입니다, 방아쇠. 그러니까 봄이 되는데 꽃이 핀다 하는 것은 뭔가 호르몬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식물체 내에. 그래서 꽃을 피우는 거예요. 그건 어디서 시작이 된다? 여기가 12시, 정오, 24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1년을 보면은 12달, 12개월, 그죠? 우리가 요걸 절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절기.
절기라고 해서 이것을 쫙 나눠놓은 거예요. 어떻게? 절기를 24로 나눠놓은 거예요. 24절기. 1년은 12달인데 24절기면 한 달에 절기가 몇 개 있다는 거예요? 2개가 있죠. 그래서 요게 3월 20일, 20일이 무슨 4월 20일이지. 4월 여기죠, 그죠? 요거는 3이고 4월 20일에 뭔가가 있었다. 뭐가 있었느냐? 요게 봄춘자 써서 춘분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춘분. 요것은 밤낮의 길이가 같아지는 시기.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요 반대쪽에 있는 것은 얘는 이쯤 오겠지. 얘는 뭐가 있겠다? 밤낮의 길이가 같아지는 추분이라는 애가. 추분. 이거예요. 춘분과 추분이 있었다. 그러면 언제부터 이게 시작되느냐? 이게 뭐예요? 12월 달에 하지라는, 동지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동지, 섣달, 긴긴 밤이라는 말 나오죠? 처음 듣는. 어쨌든, 이 동지라고 하는 것은 밤에 가장 긴 날이에요. 과거에 우리 조상님들은 전기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전기 없는데 밤에 할 일 없잖아. 그러니까 호롱불 밑에, 좀 부잣집은 촛불 밑에서 바느질하고 수 뜨고 이래 했다. 통상적으로 그때는 자는 시간이었다. 이게 동지가 밤이 가장 긴 시간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동지 되면 이제 나이 1살 더 먹는다 해서 뭘 먹었어요? 팥죽을 먹죠, 그죠? 뭐 액을 쫓는다, 귀신을 쫓는다 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풍습이 있지만 그거 다 설명 못하고. 자, 그럼 동지에서는 낮의 길이가 길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봄은 뭘 한다? 춘분이라 하고, 또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가을은 추분이라고 한다 했죠,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이 있다. 그걸 뭘 한다? 좋았어. 하지입니다. 그죠? 공부하지. 되겠죠? 하지. 그렇게 외우면 됩니다. 공부하지, 하지. 6월 21일 정도 돼요. 이때 낮의 길이가 가장 길어져. 지금 뭘 설명하려고 이걸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봄 되니까 꽃이 피고 나무에 잎도 많이 달리더라. 물론 온도하고 수분하고 산소하고 여러 가지 이제 광하고 관계에 의해서 내부적으로 호르몬이 활성화되는 그까지 있지만 그건 다음에 설명하고, 일단은 낮의 길이가 길어지는데 여기가 가장 짧고 여기가 가장 길더라. 낮의 길이가. 그럼 하지더라. 보통 16시간까지 정도 되죠. 그죠? 낮의 길이가. 이것은 낮의 길이가 8시간. 이거는 뭐 산에 있느냐 아니면 평야지에 있느냐 좀 다를 수도 있어요. 자, 하루에 1분씩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 하지를 전후해서 하지 이전에 꽃이 피는 것과 하지 이후에 꽃이 피는 게 있어요. 이걸 주목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하지 이전 6월 21일 이전에 꽃이 피는 것은 낮의 길이가 길어질 때 핍니까? 짧아질 때 핍니까? 길어질 때. 그래서 이것을 뭐란다? 장일성 식물. 영어로 하면 long day plant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지 지나서 하지가 낮의 길이가 가장 길다 했죠. 이 이후로는 매일 1분씩 낮의 길이가 짧아진다 했죠. 그래서 동지까지 이렇게 핍니다. 그러니까 하지 이후에 꽃이 피는 작물을 뭘 한다? 반대니까 장일 반대는 단일입니다. 단일성 식물, short day plant, crop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여기까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작물의, 식물의 이제 생리를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 봅니다. 여기에 6월 21일 되기 전에 꽃이 피는 식물 또는 작물을 아는 대로 얘기해 볼까요? 뭐가 있나요? 자, 벚꽃. 그 다음, 유채. 그 다음, 동백. 또, 매화. 또, 뭐? 산수유 좀 크게 하자. 그 다음,
개나리. 개나리, 진달래. 그 다음. 철쭉도 있잖아. 그 다음 보리, 밀, 호밀, 귀리, 이런 애들 다 여기 이전에 핀다 이 얘기예요. 그 요걸 내가 왜 넣었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죠. 그죠? 요것은 이제 요때 요 가을에 10월 달에 심어서 언제 수확한다? 6월 달에 통상적으로 수확하는 작물이에요. 그럼 요 작물들은 무슨 성 작물이다 지금? 장일성 작물이다.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침 다 먹고 왔죠? 자, 아침 다 먹어야 됩니다. 아침은.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 브레인 돌리는 데는. 자, 그러면 가을에 꽃이 피거나 6월 21일 이후에 꽃이 피는 작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응? 어? 동백꽃 이거 했는데 또 해보면. 코스모스 또 국화 좋았어. 서정진님의 국화 옆에서 또 기억 안 나? 벼, 콩, 옥수수, 감, 또 감자. 감자는 아지작물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저쪽에 가야 돼요. 그거는 조금 혼돈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가을 감자도 있고 하니까 그걸 빼놓고. 그 다음 호박. 그죠? 그렇죠. 통상적으로. 그럼 여기서 뭘 설명하려고 했다? 벼, 콩, 옥수수 요거 설명하려고 했겠죠? 요게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메이저 작물이다. 가장 많이 소비하는 작물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 단일성 식물이다. 가을에 주로 꽃이 피는 작물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여기까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장일성, 단일성 이제 개념 이해되죠? 이거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여기서 조금 더 한번 깊게 가볼까요? 우리가 왜 깊게 가는 게 싫어? 좀 더 공부하자고. 좋다. 여러분 횟집에 갔다. 횟집 안 가본 사람 없죠? 다 이따 가정하고. 횟집에 가면 뭐가 나와요? 그렇지. 해가 나오지. 생선이죠, 주로. 그죠? 그 다음. 쌍추. 어? 상추. 또. 고구마 좋아. 또. 미역. 또. 감자. 초장. 또. 어? 쌈장. 초장, 쌈장 좀 같이 하면 안 될까? 너무 이 에너지 낭비다. 또. 어? 와사비. 와사비 우리말로? 그 다음. 참기름. 참기름, 사투리 쓰면 참기름. 자, 9번 또. 그, 좋다. 수저 좋다. 또. 어? 고추. 또. 어? 마늘 좋다. 어? 양파. 또. 갈 때까지 가보자. 또. 니 내가 완전히 저장하게 만들어버려. 찌개다시란 말이 사이드 디시란 말이 일본 말이에요. 그 사이드 디시가 이 사이드에 있는 거 다 그기라. 조개도 나오고 뭐 나오잖아. 그거예요. 또. 어? 주류. 또. 음료수유 포함하고. 또.
쌀. 어? 쌀. 밥. 좋았어, 밥. 그 다음. 응? 면탕. 좋다. 뭐 또 하나 안 있나? 아니, 자다, 그러면 소고기집 가자. 오랜만에 소고기집 가자면 소고기. 소고기 먹으러 갔다. 나오는 게 뭐예요? 소고기. 여 없는 거 빼고, 여 있는 거 빼고. 자, 소고기. 그 다음. 소금. 소금. 어? 명이 김치. 김치. 좋다. 또. 명이. 맹이. 그 다음. 어? 냉면. 마늘 했잖아. 냉면 좋다. 버섯. 버섯. 깻잎. 무슨 깻잎? 덜게 참게. 들깨. 덜게 확실해? 네. 덜게입니다. 덜해서 자란다 해서 덜게입니다. 내가 지금 요거 설명하려고 여기까지 간 거야, 사실은. 왜? Why? 이 페릴라라고 그래요. RRI. 페릴라. 이 깻잎이 왜? 무엇 때문에 광하다가 여기까지 왔을까? 이거 하다가 장일, 단일 하다가 왔을까 하는 거예요. 좀 깊이 가자 했죠? 자, 과거에는 통상적으로 노지는 뭐냐면, 노자가 아니고 노지입니다. 노지는 바깥쪽, 일반 논밭, 이것은 노지라고 합니다. 이거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설 재배, 비닐하우스나 유리온실 안에서 재배하는 것을 시설 재배 이렇게 말합니다. 노지에서 재배를 하면 보통 이제 덜게는 언제 심느냐면 6월에 심어요. 그러면 이 2번, 7월, 8월 이렇게 뭐 9월까지 따겠죠? 따고 나면 이 열매가 달리겠죠. 9월달, 10월달 되면 8월달부터 열매가 달립니다만. 그러면 열매 달리면은 얘는 생명을 다 하죠. 그죠? 이제 9월달, 10월달 수확해. 그러면 성이 끝나. 그런데 말입니다. 얘는 그러면 어떤 작물입니까, 지금? 얘가 가을에 지금 꽃이 피죠? 여름, 가을에 피죠? 하지 이후로 피죠? 그 무슨 작물이다? 단일성 작물. 자, 요게 단일성이다. 그죠? 숏데이 크랍이다. 그죠? 단일성인데, 자, 깻잎이 지금 7, 8월, 9월 하면 다 나오고 없죠? 그 지금 몇 월이에요? 4월이죠? 깻잎 없어야 되죠? 그 깻잎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그 깻잎 어디서 왔어요? 하우스에서. 비닐 온실, 유리 온실에서 나왔어요. 그 이 말은 뭐예요? 겨울에 지금 꽃이 피고 나면은 잎을 더 딸 수 없다 했는데 지금이 나오는 거예요. 3월, 4월, 12월에도 나와요. 그럼 이거 무슨 조화냐 하는 거지. 식물을 심었잖아. 이렇게 심었어. 깻잎이 이렇게 달려. 이렇게 달리는 거예요. 많이 달렸어. 그런데 말입니다. 겨울이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겨울이 되면은 하지까지는 어떻게 했어요? 낮의 길이가 짧아졌죠? 하지란다. 동지까지는 짧아졌죠? 그럼 꽃이 피어야 되잖아. 그죠? 그러면 2월, 3월에는 안 나와야 되잖아. 근데 지금 나오고 있죠? 그럼 왜 나올까? 어떻게 했어? 무엇 때문에? 지금 왜 깻잎이 나와? 횟집에도 나오고, 소고기집에도 나오고, 돼지고기집에도 왜 깻잎이 나올 수 있는 거냐? 아니. 왜? 아니, 단일성 식물이니까 낮의 길이가 짧아졌으니까 꽃이 피고 열매 맺었으니까 잎은 더 안 나오잖아. 그지? 그러면 이제 생이 끝나는 건데 왜 지금 계속 자라고 있느냐 이 얘기지. 꽃이 피고 열매 맺으면 그것은 수명을 다하는 겁니다. 1년생 식물은 감이나 배나 이런 애들은 뭐 영년생 작물이죠. 계속 자라죠. 그건 예외고 여기서는 지금 1년생 식물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래도 10불이면 다시 나서. 뭐 10불이면 다시 나오고 또 다시 하고 이렇게 한다고? 맞아. 그런데 낮의 길이가 짧아졌잖아. 그럼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야지. 그죠? 그런데 말입니다. 꽃을 안 피고 계속 성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꽃을 따요. 꽃을 따? 꽃을 따려면 힘들잖아. 그럼 아예 꽃을 안 피게 하면 안 될까? 아까 뭐라 했어요? 처음에. 꽃을 피게 하는 물질이 있다 했죠? 그 호르몬이라 했죠? 그러면 그 호르몬 주사를 놓는다든지 스프레이를 뿌렸어. 그죠? 그러면은 꽃을 안 피게 하면 되겠죠? 근데 그런 방법도 있어. 그럼 호르몬제 뿌렸다 하면은 소비자분들이 좋아하실까, 싫어하실까? 별로 안 좋아요. 싫어하시겠죠? 비용도 비싸겠죠? 그러면 그거 말고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아, 빛을 한 번씩 비춰. 이야, 빛을 어떻게 비추는데? 그냥 잠시 한 시간을 놓았다 틀었다 그런 거. 박수, 이때는 박수가 나와야 됩니다. 박수 소리가 좀 시원찮다. 좋았어. 대단한데. 근데 이제 논리로 접근합시다. 왜 빛을 한 번씩 비추면 잎을 계속 달까요? 박수도 받았는데. 이제 하얘지구나, 머리가. 그 식물의 호르몬이 빛이 연속되게 한 반응이 일어날 때 이게 연속되게 어두워야 되는데 중간에 빛을 주면 그 호르몬의 연속되게 깨지면 안 되는 걸로. 아주 명확한 답을 내놨습니다. 대학교 4학년생이 답을 내놓을 걸 1학년생이 답을 내놨어요. 아주 엑설런트합니다. 그죠? 정확한 답이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게 단일성 식물이, 그죠? 낮의 길이가 짧아지면 뭐 한다 했다? 꽃이 핀다 했죠? 그러니까 낮의 길이가 짧아지지 않게끔 식물한테 야, 낮이다! 잠 깨라! 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빛을 하면서 조사를 해요. 빛을. 그러니까 우리가 백일등 비춰도 되고 여러 가지 하지만 지금 가격이 싼 게 뭐라 했어요? LED가 싸다 했죠? 그 LED를 조사를 하는 거예요. 언제? 이것을 과학적으로 연구한 게 결과가 중간에 12시에서 한 30분, 한 새벽 한 3시에서 한 30분 정도만 비춰도 꽃이 안 핀다. 그러면 영양 생장 계속 하니까 깻잎을 계속 따는 거예요. 오늘도 따고 내일도 따고. 소위 일명 그걸 이제 무한신육형이라고 합니다. 무한이 계속 몸체가 자란다, 육성된다 해서 무한신육형이라고, 우리가 이제 통상적으로 어느 순간 되면 더 이상 자라지 않는 작물을 유한이라고 합니다. 유한하다, 유한신육형, 이렇게 말합니다. 요건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심도 있게 한번 가볼까요? 어차피 작물이 나왔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산업으로 보면 여기 LED도 우리 산업이죠. 농산업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죠? 여기에 케이블이라든지 앞으로는 전선 없이 할 수 있는 뭔가가 나올 수도 있어요. 우리 자동차 배터리 보면은 무선으로 충전하는 거 나오죠? 여러분들 저 배터리 전화기 충전할 때 무선 충전기 있죠? 없나? 있잖아. 하듯이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것도 다 농산업에 포함되는 거예요. 이것들 전부. 그럼 등을 사이즈를 어떤 걸 할까, 선을 어떻게 할까, 어디에 위치시킬까 하는 거 다 여기에요. 예컨대 이런 거예요. 지금 이제 지구 온난화 때문에 기후 변화로 인해서 상당히 지금 비가 자주 오고 있다. 문제가 봄비가 잦다. 그러면 지금 애호박, 깻잎, 만 물가가 다 비싸죠. 그죠? 비싼데 그러면 생산량이 적으니까 비싸다. 소비는 똑같아도, 그죠? 근데 소비가 많으면 또 생산량이 많아도 비싸지지만 통상적으로 똑같이 소비함에도 불구하고 비싼 것은
생산량이 적다. 뭐 때문에? 기후변화라고 봅시다. 비가 많이 왔어. 흐린 날이 계속되니까 광합 성량이 줄어들었어. 그렇다고 가정하면 일반 농가는 지금 1헥타르에 아까 5천만 원밖에 못 벌어요. 시설 재배. 이 조수익을 얘기합니다. 그건 순수익은 1,000만 원밖에 안 돼요. 실제 그렇습니다. 현실입니다. 자기 인건비 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기술력이 아주 뛰어나고 한 사람은 얼마 버느냐? 5억을 벌어요. 5억을 버는 얼마 나면 2억이 남아요. 실제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면 기술의 차이입니다. 테크닉의 차이입니다. 그럼 뭘 여러분들은 선택할 거예요? 하자를 선택하는 거예요. 실제 그렇다니까. 그게 다 뭐예요? 농산업하고 다 연결된 거예요. 이게. 그걸 우리가 뭘로 하자? 스마트하게 하자는 거죠. 전부 인력으로만 해서 고생하지 말고.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고추가 있다. 고추가 막 많이 달려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고추는 어때요? 작년 11월부터 계속 지금까지 따고 있죠. 5월, 6월까지 계속 수확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식당에 가면 풋고추, 땡초 이런 게 계속 나오죠. 그럼 시설 재배에서 키우기 때문에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어느 순간 유한 신육행이 됐다. 더 이상 키가 안 크고 이제 열매가 꽃이 피고 열매가 더 안 달린다 하면 유한 신육행이죠. 노지에서는 그렇게 끝나. 근데 시설 재배에서는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해요? 일명 무한 신육행이죠.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것은 빛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뭐의 영향을 받는다? 철저하게 온도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템퍼러처. 이것을 이제 중일성 식물이라고 해요. 중일성 식물. 아까 우리가 장일성, 단일성은 배웠죠? 일장하고 관계없이 온도에 그 영향을 받는 것. 그렇다고 해서 빛하고 전혀 또 관계없는 것은 아닙니다. 거의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는 식물을 중일성 식물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얘들은 거의 무한 신육행. 계속 얘들은 온도 높여주고 하면은 계속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거예요. 이것을 중일성 식물이라고 한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가려볼까요? 자, 우리가 횟집에 갔다 하니까 상추가 나왔다. 상추는 단일성, 중일성 뭐다? 상추 매년 나오잖아. 그런데 노지에서 재배하면 어때요? 노지에서 재배하면 8, 9월 달까지 나오고 안 나오잖아. 하우스 시설 재배하니까 계속 나오죠. 1년 내내. 그죠? 요것은 일단 단일성인데 우리가 무한신육행으로 비슷하게 키우는 거예요. 꽃들을 안 만들고 그건 계속 파종하는 거지. 그 요거는 아까 들기하고는 또 개념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다. 그 다음 고구마는 어때요? 고구마 언제 수확하죠? 응? 가을에 수확하죠. 9월, 10월에 보통 수확합니다. 그죠? 그럼 요것은 장일성, 단일성. 단일성이죠. 그죠? 낮의 길이가 짧아짐에 따라서 꽃이 피죠. 하지 이후로 폈다. 그 미역은 내 잘 모르겠고. 그죠? 해산물이니까 내 솔직히 잘 몰라. 그 다음 감자는 뭐라 했나요? 6월 감자도 있고 9월 감자도 있다 했죠? 그러니까 장일도 있고 단일도 있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품종에 따라 특성이 다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통상적으로 그렇다. 감자는 다르다. 그 다음에 이거는 초장은 고추에서 나왔죠. 그죠? 무슨 고추입니까? 초고추. 청고추인데 홍고추죠. 그죠? 풋고추가 아니고 붉은색 고추잖아. 가을에 수확할 때 빨갛게 달리는 거. 홍고추에 이것은 우리가 단일성 식물로 봐야 되겠죠. 그죠? 홍고추는 노지 고추라 보시면 됩니다. 물론 시설 재배한 것도 생길 수는 있어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정의할 때 그렇다 이 말입니다. 자, 고추냉이는 주로 이용하는 게 우리가 뭘로 이용하나요? 뿌리로 이용하죠. 뿌리 줄기. 뿌리로 이용하잖아. 잎을 잘 이용 안 하잖아. 뿌리로 이용하잖아. 그럼 요거 스킵하고. 그 다음 참기름은, 참깨는, 참깨 꽃이 언제 피나요?
6, 7월에 핍니다. 6, 7월에. 그래서 8, 9월에 보통 수확합니다. 그럼 뭐예요? 단일성이죠? 단일성. 하지 이후에 꽃이 피잖아. 6월 21일 이후. 이 수저는 해당 사항 없죠? 이거는 대나무나 나무나 아니면 이 철기류 아니면 금은 부잣집은 금수저 서겠죠? 그 다음 고추 아까 나왔고 그 마늘 갑니다. 마늘은 뭐예요? 하지. 하지 이후에 꽃이 피나요? 확실한 거예요? 마늘 언제 심어요? 겨울에 심잖아. 보통 11월 달에 심어요. 그럼 수확은 5월, 6월에 합니다. 그럼 뭐예요? 단일성이죠. 단일성이다. 그 다음 양파는? 여기 같이 써 있네. 네, 단일성. 이것도 겨울에 심어요. 그러니까 마늘, 양파 이 유명한 데가, 마늘은 유명한 데가 어디냐면은 어디다? 경북 의성, 경남 남해, 그 다음에 경남 창녕, 그 다음에 저 충남 서산 태안 마늘 이런 것들이 유명해요. 혹시 구독자 여러분 빠진 게 있으면 올려주세요. 그 다음 양파도 그러하고 특산지가 있죠. 그 다음 뭐 이건 뭐지? 주류는 포도죠. 포도는 뭐예요? 포도 얘기해보죠 그럼. 포도는 단연생이죠. 꽃이 언제 핍니까? 하지 이후에 피죠. 그럼 뭐다? 단일성 식물이죠. 네? 자, 그 다음에 포도만 하나? 그럼 포도주만 있나? 그럼 배도 감주도 있고 뭐 낫술 담을 수 있잖아. 주로 우리가 프루시라고 하는 것은 과일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가 우리가 열매가 있는 과일들은 우리 한반도에서 재배하는 것은 거의가 뭐다? 가을에, 여름, 가을에 수확하죠. 그럼 꽃이 언제 핀다? 하지 이후에 피죠. 그럼 단일성, 잔일성. 단일이죠, 그죠? 단일성 작물이다, 그죠? 맞나요? 그런데 봄에 피는 꽃이 아까 있었죠? 했잖아, 봄에 피는 거. 매화, 그 다음 벚꽃, 벚지라고 하죠? 이런 것들. 그 다음 배, 이런 애들 봄에 피잖아. 자, 이런 것들은 장일성이다. 그 다음에 밥, 쌀. 아까 했죠, 그죠? 가을에 꽃이 피죠? 8월에 꽃이 핍니다. 그러면 뭐다? 단일성이죠? 매운탕에 양파, 파 들어가지, 파, 대파, 양파 나왔죠, 그죠? 했죠? 아까 했잖아. 그 다음에 매운탕에 또 뭐 들어가지? 채소류. 어쨌든 여기까지 이제 다 알아봤다. 그럼 이것만 해가 되느냐? 아이들아, 위에도 가보자. 자, 소고기 축산이죠. 소고기는 뭘 먹고 삽니까? 사료 먹고 살죠. 그 사료에 가장 많은 게 뭐예요? 옥수수 가장 많죠. 그 다음에 이탈리안 라이그라서. 자, 옥수수 아까 했죠? 장일, 단일이죠. 가을에 수확하잖아. 그죠? 그 다음에 이탈리안 라이그라서. 가을에 뿌리죠? 봄에 수확하죠? 예,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은, 예? 호밀이라고 아까 했죠? 호밀도 가을에 파종합니다. 이런 애들. 거의 사료작물들은 봄에 많이 수확합니다. 자, 그 다음, 소금은 빼고, 소금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다음에 건강에 관해서 할 때, 김치, 배추죠? 가을에 꽃이 피죠? 통상적으로. 그죠? 봄에 피는 것도 있어요. 통상적으로 가을에 핀다. 그러면 단일이다. 그 다음 맹이나물은 어때요? 가을에 하지 이후에 꽃이 피죠? 그렇잖아. 이 맹이나물 유명한 데가 어디다? 강원도? 강원도, 울릉도가 더 유명할걸. 둘 다 유명해. 잘 모르겠어. 하여튼 맹이나물은 아마 울릉도가 더 유명할 거예요. 그 냉면 속에 주 재료는 메밀이죠? 메밀 있잖아.
주산지가 어디예요? 주로 우리나라 하면 메밀. 유효성님의 메밀꽃 필 무렵 어디서 나왔어요? 강원도 봉평, 평창 봉평 사차나 거기에요. 그럼 이건 언제 꽃이 핀다? 응? 그래. 얘가 웃겨. 얘도 감자하고 비슷해. 1년에 3번까지 재배 가능해. 그걸 똑같은 작물을 1년에 2회 내지 3회 재배하는 것을 뭐란다? 기작이라고 합니다. 기작. 똑같은 작물을 1년에 2회 3회 재배하는 것을 기작이라고 하고, 똑같지 않은 다른 작물을 1년에 2회 3회 재배하는 것을 모작이라고 합니다. 이 용어를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예요. 내가 메밀을 봄 메밀도 재배하고 가을 메밀도 재배했다 하면은 1년에 메밀을 어떻게 한다? 기작한다 하고, 자, 나는 봄에 메밀을 재배하고 가을에 콩을 재배한다 하면 뭐예요? 모작. 자, 그러면 봄에 메밀을 재배하고 그 다음에 여름에 감자를 재배하고 가을에 또 메밀이든 다른 작물을 재배한다면 뭐 한다? 3번 재배하죠? 그럼 3모작 이렇게 말합니다. 요 개념, 기작과 모작에 대한 개념을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잡아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see you next week 합니다.